자, 이번 시간에는 기말고사 예상 문제죠. 실전 모의고사예요. 이죠? 실전 모의고사 몇 회지? 11회인가요? 실전 모의고사. 얘는 월계수에 있어요. 월등한 개념수학, 줄여서 월계수라 그러죠. 그래서 월등한 개념수학 네이버 블로그에 있으니까 문제 받아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직접 풀어야 실력이 된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1번부터 볼까요? 육각뿔대래요. 육각뿔대. 육각뿔인데 위에를 잘른 거죠. 위에를 잘라냈어요. 뿔을 잘라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렇지. 위아래 육각형이 있는데 위에 있는 육각형하고 아래에 있는 육각형 둘 다 밑면이지만 크기가 다를 거예요. 이죠? 알겠죠? 그래서 위에 아래 연결해서 우리가 그려주면 되겠다.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 자, 그래서 면이 몇 개다? 그렇지. 위아래 2개 하고 옆에 6개가 있겠지. 육각이니까이죠. 그래서 팔면체가 맞다. 팔면체 맞다. 자, 그래서 각 뿔대는 기둥하고 면의 개수, 꼭지점 개수, 모서리 개수가 똑같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죠. 그래서 면의 개수는 n 플러스 2 하면 되고요. 꼭지점 개수는 그렇지. n 곱하기 2n 하면 되고요. 모서리의 개수는 n 곱하기 3 하면 된다. 알겠죠? 공식처럼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각 뿔대하고 각 기둥은 똑같이. 알겠죠? 그래서 팔면체 n 플러스 6 더하기 2 한 거고요. 꼭지점 개수는 n 곱하기 6 곱하기 2 해서 12개. 모서리는 육각 뿔대니까 6 곱하기 3 해서 18개. 공식으로 기억을 해도 되고요. 그림 그려서 일일이 좀 세봐도 상관없겠다. 어쨌든 뿔대는 옆면이 항상 사다리꼴이다. 그것도 우리가 외워둬야 될 거다. 알겠죠? 자, 밑면 육각형이죠. 육각뿔대잖아. 육각기둥하고 똑같은 거죠. 밑면하고 옆면이 수직이는 아니죠. 뿔인데, 이죠. 뿔인데 위에 잘라낸 거라서 비스듬한 거죠. 원래 뿔은. 그래서 수직은 아니다. 자, 옆면이 사각형이 아닌 건 뭐다? 그렇지, 뿔이다. 알겠죠? 뿔대는 뭐다? 사각형인데 뿔대는 사다리꼴이다. 조금 아까 했죠? 뿔대는 사다리꼴 기억해 두시고요. 기둥, 정육면체도 기둥이죠? 정육면체 사각기둥이에요. 이렇게 기둥들은 직사각형이 생기죠? 그래서 기둥은 직사각형이 생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자. 어쨌든 사각형이죠. 사다리꼴도 사각형. 뿔은 뭐가 생긴다? 그렇지. 뿔은 삼각형이 생긴다. 외워두시죠? 외워두세요. 3번 얘 뭐죠? 중요한 거예요. 꼭 기억해주세요. 원뿔대죠. 원뿔대. 알겠죠? 그래서 원뿔대 전개도 원뿔대 전개도는 정말 중요한 거라서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원뿔대 겨냥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생겼겠죠? 원뿔대. 자, 원뿔에서 위에 작은 원뿔을 하나 잘라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원뿔대라고 하고, 원뿔대인데 어떻게 했대? 회전축을 포함해서 잘랐대. 회전축이 요거죠. 자, 회전축이 요거고,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뭐가 생긴다? 그렇지. 회전축 포함해서 자르면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이 생긴다. 알겠죠? 그래서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이렇게 사다리꼴, 노란 사다리꼴이 생긴다. 자르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를 때는 뭐가 생기는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원뿔대고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이죠? 단면이 사다리꼴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자. 중요한 거예요. 원뿔대 꼭 기억해 두세요. 4번 마찬가지죠. 회전축을 포함해서 잘랐대. 자, 그럼 일단 회전체부터 그려보자. 어떻게 생겼을까? 회전체가. 그렇지. 회전하면 동그랗게 원이 생기죠. 그래서 윗부분에 원뿔이 하나 생기고 아랫부분에도 원뿔이 하나 생기는 작은 원뿔, 큰 원뿔이 붙어있는 이렇게 생긴 회전체가 되고요. 얘도 어떻게 돼? 회전축이 L이 회전축이죠.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얘도 똑같이 아까처럼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이렇게 노란 사각형이 생긴다.
이 노란 사각형 어떻게 하면 돼? 넓이 구해주면 되겠다. 넓이 어떻게 구해? 그렇지. 6 곱하기 4 나누기 2 해서 10이고요. 이쪽도 똑같이 생겼죠? 여기 4고 여기 6이고 직각이니까 이 넓이도 6, 4, 24 나누기 2 해서 12. 그래서 넓이는 전체 넓이는 24가 답이 되겠다.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6 곱하기 4 나누기 2하고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24가 답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자. 자, 중요한 거는 그렇지. 회전시키면 뭐가 생기는지, 그 다음에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를 때는 뭐가 생기는지 그거를 잘 기억을 해둘 수 있으면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은 문제죠. 자, 5번 볼까요? 5번. 사각기둥 건널비 구하는 거예요. 다 구해주면 되죠. 그냥 구해주면 돼요. 우리가 서술형 같으면 전개도를 그려서 해줘야 되고요. 알겠죠? 서술형 같으면 전개도를 그려서 해준다. 알겠죠? 서술형 같으면 이렇게 밑면 사다리꼴이에요. 이죠? 3, 6 여기가 2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여기가 5 그리고 옆에를 잘라서 다 붙여주는 거죠. 다 붙여서 6, 5, 2, 3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되겠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아랫부분에도 사다리꼴 하나 붙여주면 되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요렇게 해서 건널비니까 어떻게 돼? 그렇지. 밑넓이 2개. 그 다음에 옆넓이 하나. 이렇게 구해서 더해주는 거죠. 자, 차근차근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서술형 아니면 뭐 굳이 그리지 않아도 상관없다. 알겠죠? 그래서 서술형 아닐 때는 우리가 구하는 거를 순서대로 그냥 하나씩 구해도 상관없겠다. 알겠죠? 자, 밑넓이 사다리꼴 넓이죠? 밑넓이 6 더하기 2이죠? 윗변 아랫변 더하고 높이 3 나누기 2 해주고 얘가 몇 개가 있다? 그렇지. 밑넓이 2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옆넓이는 얼마다? 높이가 10. 그림 잘 보세요. 10이고요. 옆면은 어떻게 돼? 그렇지. 다 더하면 되는 거죠. 6, 5, 3, 2 더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얼마지? 16이 되겠군요. 알죠? 6, 5, 3이 더해서 16이다. 알겠죠? 자, 그래서 10 더하기 6, 16이 되는 거죠. 16 곱하기 10. 알겠죠? 10 곱하기 16. 요게 옆넓이. 그렇게 그냥 계산해주면 되겠다. 이해가죠? 계산만 해주면 돼요. 160이고요. 알죠? 이 약분하면 없어지니까 38에 24. 24고요. 알겠죠? 38에 24 맞죠? 160하고 24 더해서 184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밑넓이 2개 더하기 옆넓이 이렇게 해주면 된다. 자, 6번. 얘는 뭐죠? 입체도형이? 그렇죠. 이거 기둥이에요. 기둥은 어떤 걸 기둥이라 그런다? 그렇지. 기둥은 어떤 거? 그렇지. 밑면. 요걸 우리가 밑면이라 그러죠? 밑면. 얘도 밑면이라 그러죠? 요 밑에 있는 부채꼴도 밑면이라 그래요. 밑면 2개가 어떻게 돼야 돼? 평행하고 합동이 되면 우리가 기둥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밑면 2개가 위에 있는 것도 밑면이라 그러죠. 이름은 밑면이에요. 알겠죠? 밑면 2개가 어떻게 돼야 된다? 평행하고 합동이 되면 기둥이라 그런다. 자, 기둥 부피 어떻게 구한다? 그렇지. 기둥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해주는 거다. 밑넓이는 뭐죠? 그렇지. 지금 여기서는 부채꼴이야. 부채꼴. 그래서 부채꼴 넓이 파이 r 제곱 36파이 곱하기 360분의 120 해주면 되고요. 높이는 얼마다? 9cm가 높이죠.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해주면 우리가 찾는 답이다. 간단하죠. 약분만 하면 돼요. 10으로 약분하고 36 약분하고 그죠? 그래서 12파이 곱하기 9 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지? 9, 2, 18, 9, 1은 9, 108파이군요. 뭐가 잘못됐지? 36파이 300 미안.
저런. 잘못했어요. 중심각이 240도군요. 240이에요. 자, 그래서 24파이 곱하기 9 해줘야 되겠다. 그럼 얼마야? 4, 9, 36, 9, 2, 18, 216파이가 우리가 찾는 답이군요. 240을 왜 120으로 썼을까?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7번이에요. 사각 뿔대 건널비. 뿔대 건널비 마찬가지죠. 건널비니까 그냥 구해서 더하면 되고요. 전개도를 그려서 확인해도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전개도를 그린다 그러면 뭐 사각형 그리고 이죠? 옆에 사다리꼴을 4개를 붙여주면 되겠죠? 이죠? 사다리꼴 4개를 붙여서 그려주고. 알겠죠? 그리고 나서 밑에 또 하나 붙여주고. 그래서 밑면 2개 하고 이제 옆면 사다리꼴 4개를 더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자, 그림 필요 없이 그냥 구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밑면 4, 4, 16 아래에 있는 밑면 7, 7에 49 더하기 그 다음에 어떻게 인 거? 그렇지, 옆에 있는 사다리꼴 4개 사다리꼴 하나 구해서 곱하기 4 하면 되겠죠? 그래서 노란 거 4개를 하면 된다. 자, 어떻게 돼? 윗면 더하기 아랫변,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고 곱하기 높이가 8 나누기 2 하고 얘가 몇 개? 그렇지. 얘가 4개 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자, 계산만 해주면 끝이에요. 2개 더하면 50, 65가 되고요. 약분해서 계산해주면 2 되겠죠? 그래서 16 곱하기 11 16 곱하기 11 해주면 되겠다. 11 곱하기 16 알겠죠? 그러면 16이니까 176이다. 2개 더하면 얼마지? 그렇지, 241이군요. 241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해 가시죠? 자, 8번이에요. 건널비. 얘는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원뿔은 방법이 없죠. 원뿔은 될 수 있으면 전개도를 그리세요. 지금 조금 아까 한 것처럼 뿔대는 어떻게 돼? 보면 알겠지. 성사각형 2개, 사다리꼴 4개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니까 상관없지만 얘는 옆면이 뭐야? 부채꼴이죠. 그 부채꼴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모선의 길이가 15, 원이 하나 붙어 있는데 이 원 반지름이 9. 그죠? 여기서 이 높이는 우리가 전개도에 나타나지가 않죠. 그래서 전개도에 나타나지 않는 높이야. 12는 별로 상관이 없겠다. 건널비 구할 때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부분 넓이죠. 요 노란 부채꼴만 구하면 돼. 그죠? 노란 부채꼴만 구하면 돼. 이 원은 안에 이 입체도형 안에 파묻힌 거죠. 겉에 나타난 부분이 아니야. 건널비가 아니야. 알겠죠? 그리고 나서 또 뭐 구해줘야 돼? 그렇지. 그리고 나서 여기 9의 건널비, 그죠? 9의 건널비. 요 색칠한 부분, 요 부분까지 더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이게 가죠. 그래서 노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 색칠한 부분하고 2개를 더해주면 된다. 자, 부채꼴 넓이 1번이에요. 1번. 부채꼴 넓이 어떻게 구한다? 그렇지. 2분의 1 RL이다. 요 공식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가서도 써먹을 공식이야. 잘 기억해 둬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2분의 1 RL. R이 뭐다? 반지름 15죠? 부채꼴 반지름. L은 호의 길이, 요 호의 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은 15 곱하기 호의 길이. 호의 길이는 이 원 둘레랑 같은 거죠? 원 둘레 반지름이 9니까 2파이R 18파이 18파이다. 여기가. 알겠죠? 그래서 호의 길이가 18파이다. 요게 1번.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은 뭐죠? 2번은 9의 건널비인데 반구죠. 반구의 건널비. 반구의 건널비 얼마? 그렇지. 4파이R 제곱하고 나누기 2 해주면 되는 거죠. 반구니까 2분의 1 해준 거예요.
R이 얼마야? 9야. 그래서 4파이 99, 81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겠다. 요게 우리가 찾는 2번이야.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더해주면 건널비라고. 알겠죠? 계산만 해주면 돼요. 계산 실수하지 마시고 약분하면 9파이가 되고요. 그죠? 그래서 곱해주면 9, 5, 45 그죠? 9, 1은 9 135파이가 되겠군요. 135파이. 자, 그 다음에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되지? 2 약분하면 2파이가 되니까 80을 곱해서 1은 2, 2, 8에 16, 162파이가 되겠군요. 162파이.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된다고, 그죠? 297파이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알겠죠? 그래서 파묻혀 버린 거는 건널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부채꼴 넓이 2분의 1 RL 요 공식 잊어버리지 말자. 파이 R 제곱하고 360분의 중심각 해도 되지만 그러면 중심각을 또 한번 구해야 되잖아. 못 구하진 않겠지만 복잡하지. 알겠죠? 그래서 2분의 1 RL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세요. 자, 9번이에요. 줄기입. 줄기입은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읽는 방법부터 꼭 기억해 두시고요. 75, 79, 73, 75, 79. 그래서 3명, 2명 뭐 이런 거죠. 알겠죠? 일단 전체 몇 명인지 볼까? 전체 필요한가? 전체 별로 필요하지 않겠군요. 그냥 해보자. 자, 앉은 키가 80cm보다 작은 얘는 82, 86, 87, 88, 80보다 큰 거죠. 90, 98, 91, 93, 95, 96이죠. 80보다 작은 건 70 얼마 요거죠. 그래서 73, 75, 79랑 75, 79 5명이죠. 그래서 80cm보다 작은 학생은 5명이다. 자, 앉은 키가 가장 큰 남학생, 앉은 키가 가장 큰 남학생 중에서 가장 큰 96이죠. 가장 큰 남학생 96. 그 다음 앉은 키가 가장 큰 여학생. 앉은 키가 가장 큰 여학생. 여학생 중에서 가장 큰 이죠. 98. 여학생이 더 크네. 이죠. 그래서 98. 차이는 뭐다? 그렇지. 96에서 98 빼는 게 아니라 차이는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걸 차이라고 한다. 절대값하고 같은 거다. 차이가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없다. 알겠죠? 그래서 10번에 2번이 답이다. 여학생 키가 더 크군요. 그죠? 자, 11번이에요. 11번. 자, 일단 A부터 구해볼까요? 전체가 몇 명? 그렇지. 전체가 30명이에요. 10명, 2개 더하면 10명, 22명. A가 8명이겠군요. 그래서 A를 먼저 구해놓고 문제 풀어보자. 자, 계급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맞죠? 계급의 크기, 요 구간의 너비, 구간의 폭, 요게 계급의 크기죠. 계급의 크기 50. A는 8. 여기까지 다 맞죠? 도수가 가장 큰 거. 10이 제일 크죠? 도수가 10이 제일 커요. 100에서 150. 그리고 도수는 10가구. 4번도 맞군요. 5번이 답이겠네, 그럼. 그죠? 10번째로 많은 가구. 10번째로 많은 가구는 여기 4개, 여기 6번째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150에서 200 사이. 100에서 150이 아니라 150에서 200이다.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자, 12번 150kg 이상. 150kg 이상이면 어디야? 그렇지. 150kg 이상이면 여기죠. 12명이군요. 알겠죠? 12명. 30명 중에 12명. 퍼센트니까 100분율 알겠죠? 그래서 30명 중에 12명인데 퍼센트라서 100분율 100 곱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요게 답이다. 약분만 해주면 되나요? 10으로 약분하면 없어지고 3, 4, 12. 40%군요. 우리가 찾는 답은 40%다. 퍼센트 계산 다 할 수 있죠. 틀리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자, 13번. 자, 얘도 전체가 몇 명인지 계산을 좀 해놓고 계산해 보자. 자, 10에서 15가 3명이죠. 표 다 볼 수 있죠?
15에서 20은 4명, 그 다음에 여기가 9명이죠? 여기가 14명, 여기는 8명, 여기는 2명, 이렇게 되겠군요. 다 더해볼까? 다 더하면 몇 명이지? 10이고요. 있죠? 10이고, 2개 더하면 23이고요. 7이니까 7하고 23 더하면 30, 40명이군요. 전체는 40명이다. 알겠죠? 자, 20m 미만인 학생. 20m 미만이면, 있죠? 20m 미만이면 여기죠? 20m 미만. 7명이군요. 20m 미만인 학생은 7명. 자, 그 다음. 35 이상, 35 이상. 35 이상이면, 여기 2명밖에 없군요. 있죠? 35에서 40까지 2명밖에 없군요. 그래서 B는 2명. 2개 곱해서 27에 14. 이렇게 찾아주면 끝이죠. 뭐 간단한 문제네, 있죠? 30 이상, 35 미만. 30 이상, 35 미만. 자, 30 이상, 35 미만이죠? 30에서 35. 알겠죠? 8명이네, 있죠? 30에서 35. 알겠죠? 30에서 35 사이는 8명. 퍼센트는 어떻게 한다? 아까처럼 계산해 주는 거죠. 전체 40분의 8명 곱하기 얼마? 퍼센트니까 100 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그러면 약분하고, 이죠? 계산만 하면 끝이죠? 10으로 약분하고, 4로 약분하면 2니까 2 곱하기 10, 20%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알겠죠? 어려운 문제 아니죠? 이 통계 문제가, 1학년 통계 문제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있죠? 자, 15번 문제. 자, 전체 몇 퍼센트인가 찾는 거죠? 자, 일단은 얘도 괄호 먼저 채워볼까? 괄호 먼저 채워보자. 더해볼까? 더해보자. 자, 더하면 0.2고요.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더하면 0.4. 자, 그럼 어떻게 돼? 0.2, 0.3, 0.59, 0.4, 0.9네. 다 더하면 1이니까 여기가 0.1이겠다. 그래서 여기가 0.1이다. 다 더하면 1인 건 다 알죠? 여긴 표에 안 나와도 무조건 알아둬야 돼. 상대 도수의 총합은 1이다. 알겠죠? 반드시 꼭 외워두세요. 자, 80점 이상인 학생 찾으래? 80점 이상. 80점 이상인 학생. 80점 이상이면 요만큼이군요. 요만큼. 알겠죠? 80점 이상이 요만큼이다. 상대 도수로 치면 얼마다? 그렇지. 0.22가 되는 거고요. 몇 퍼센트야? 퍼센트는 상대 도수에다 곱하기 100만 하면 퍼센트다. 이죠? 상대 도수가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다. 그래서 1 곱하기 100 하면 전체 100% 되는 거야. 이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22%다. 간단하죠? 상대 도수는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다. 꼭 외워두세요. 자, 16번. 60점 미만, 60점 미만, 60점 미만이래. 자, 60점 미만이면 어떻게 돼? 60점 미만이. 그렇지. 0.2군요. 이죠? 60점 미만이 0.2다. 자, 60점 미만이 어떻게 됐대? 0점인데, 0점인데. 0점인데. 얘가 몇 명이래? 30명이래. 전체는 얼마지? 전체는 1이죠? 상대 도수만 비교하는 거예요. 전체는 1이에요. 그러면 전체 도수, 전체 학생수, 도수의 총합은 요 네모가 되는 거다. 어떻게 하면 돼? 내양의 곱은 내양의 곱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쉽게 생각하면 이 0점이면 20%잖아. 100% 되려면 5 곱해주면 되는 거죠. 5배잖아. 30도 5배 해주면 얼마다? 150명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그냥 그렇게 확인해도 되겠다. 알겠죠? 0.2는 20%야. 100% 되려면 5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30에 5 곱해서 150이 답이다. 이렇게 뭐 거의 암산으로 할 수 있는 문제다. 알겠죠? 자, 비례식 세워서 풀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17번이에요.
자, 한 꼭지점에 면이 3개가 모이고 꼭지점이 8개래. 뭐지 이거? 그렇지. 정육면체인가 봐. 있죠? 정다면체 몇 개 있어? 5가지 있지? 4면체, 6면체, 8면체, 12면체, 20면체. 외워두시고 알겠죠? 4면체, 6면체, 8면체, 12면체, 20면체. 알겠죠? 그 다음에 꼭지점 개수, 꼭지점 개수가 정육면체 그려보면 알지겠지만, 이죠? 꼭지점이 어떻게 된다? 그렇지. 꼭지점이 8개가 있다. 알겠죠? 한 꼭지점에 모인 모서리, 한 꼭지점에 모인 모서리가 3개,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도 3개. 알겠죠? 그래서 정육면체 꼭 기억해 두고요. 간단하잖아. 모서리 몇 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12개다. 알겠죠? 그래서 모서리 개수는 12개가 답이다. 뭐 어렵지 않은 거죠. 정육면체는 우리가 금방 그릴 수 있잖아. 확인해 주세요. 자, 18번이에요. 부피 구하래. 부피 어떻게 구한다? 얘도 기둥이다. 있죠? 그래서 요 부분 밑면이죠. 얘가 똑바로 세워야 돼. 세우면 기둥처럼 보이죠. 그래서 원기둥에서 원기둥 뺐지만 얘도 기둥이다. 알겠죠? 요 색칠한 부분이 밑면이 되고요. 밑면 2개가 평행하고 합동이면 그걸 우리가 기둥이라고 한다. 기둥 부피 어떻게 구한다? 그렇지. 기둥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해주면 된다. 자, 색칠한 부분 넓이는 큰 원 반지름이 5인 원 25파이에서 작은 원 반지름이 3인 9파이를 빼면 얘가 밑넓이가 되고요. 거기다가 높이 10을 곱해주면 끝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6파이 곱하기 10이니까 160파이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자, 요거 푸는데 어떻게 풀지? 다른 사람들 보면 이죠? 커다란 원기둥 구하고 그 다음에 요 작은 원기둥 빼고 그렇게 푸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똑같은 거예요. 결과는. 알겠죠? 그래서 큰 원기둥에서 작은 원기둥을 하나 빼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기둥이니까 그냥 밑넓이 구하고 알겠죠? 큰 원에서 작은 원 빼고 높이 곱하는 거다. 결국 이게 분배 법칙 하면 25파이 곱하기 10 하면 큰 원기둥이고요. 거기서 9파이 곱하기 10 하면 작은 원기둥이야. 그래서 큰 원기둥에서 작은 원기둥을 뺀 건데 분배 법칙해서 이렇게 쓴 거고 실제로는 그냥 이렇게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해서 풀어도 된다. 알겠죠?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번. 19번 여기도 몇 명인지 일단 써놓고 할까? 0부터 2까지가 4명, 7명, 10명, 8명, 1명 이렇게 된 거죠. 다 더하면 얼마야? 다 더해볼까? 11명, 19, 20명, 30명이군요. 이죠? 30명이다. 다 더해서 30명이다. 알겠죠? 자, 6편 이상 본 학생 6편 이상이니까 6편, 8편 여기 전부 다 하는 거죠. 그래봤자 9명이네 있죠. 알겠죠? 그래서 퍼센트니까 30분의 9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 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약분하면 없어지고 약분하면 3되니까 우리가 찾는 답은 30%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해가죠?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자, 20번이에요. 20번 찢어진 거죠. 1학년 통계 부분에서 제일 좀 까다롭게 생각하는 게 찢어진 건데 찢어진 것도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주면 어렵지 않아. 생각해서 한번 해보자. 일단 여기가 1명, 여기가 7명, 여기가 10명, 그 다음에 모르는 게 2개나 있군요. 그래서 8에서 9는 A, 9에서 10은 B라고 하자. 전체가 30명이에요. 30명. 30명이고 8시간 이상 9시간 미만 8시간 이상 9시간 미만. 자, 8시간에서 9시간 8시간에서 9시간 여기 A죠. A가 전체의 30%다. 알겠죠? 30명에
30% 100분의 30 해주면 되겠죠? 30명에 30% 하면 약분 이죠? 약분 그래서 10으로 약분하고 또 10으로 약분하면 9명이군요. 이죠? 그래서 A가 9다 이런 거예요. A가 9면 전체가 30명이라며 이죠? 그래서 10명 27명이죠? 27명이면 B가 3명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B가 3이다. 구하는 게 뭐다? 그렇지. 구하는 게 B인가 봐. 9시간 이상인 학생. 9시간 이상인 학생. 요 B 구하는 거죠? B가 3이다. 어렵지 않죠?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할 줄 알아야 돼? 퍼센트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것만 알면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문제잖아. 이죠? 순서대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21번 볼까요? 21번. 얘 뭐죠? 그렇지. 좀 아까 우리가 정육면체 했는데 이거 접으면 뭐다? 정팔면체다. 정팔면체 어떻게 생겼다? 그렇지. 정팔면체는 사각뿔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정팔면체는 위에 이렇게 면이 4개. 빨간 거는 파묻힌 거야. 빨간 거는 파묻힌 거라서 필요 없는 거야. 밑에 면이 4개. 알겠죠? 그래서 면의 개수가 8개. 그러니까 정팔면체지. 팔면체잖아. 팔면체. 그래서 면의 개수는 8개. 정팔면체. 모서리는 몇 개? 그렇지. 모서리는 하나, 둘, 셋, 4개. 옆에도 하나, 둘, 셋, 4개. 밑에도 또 4개. 이죠? 그래서 모서리는 12개. 자, 그 다음에 꼭지점은 하나, 둘, 셋, 넷, 6개군요. 꼭지점은 6개다. 이해 가죠? 그래서 다 더하래. 다 더하면 26. 26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자, 웬만하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사면체 정도는 그림까지 그려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림 그리는 거 연습을 좀 해주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꼭지점, 모서리, 면 이런 거는 다 외우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알겠죠? 당연히 정답면체를 외우고 있어야 된다. 자, 22번이에요. 회전시켰어. 회전시키면 뭐가 생기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 알겠죠? 뭐가 생기는지가 가장 중요해. 회전시키면 이렇게 해서 뭐가 생기죠? 반구가 생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지? 4분원이라 그러죠. 4분의 1이 원. 그래서 4분원이고 4분원 회전시키면 반구가 생긴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직사각형 회전시키면 뭐가 생겨? 그렇지. 원기둥이 생긴다. 그래서 회전시켜서 생기는 반구. 반구하고 알겠죠? 반구는 반지름이 얼마야? 여기가 9니까 3 빼서 반지름이 6이군요. 그래서 반구는 반지름이 6. 알겠죠? 반지름이 6인 반구가 생기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서 뭐가 생긴다? 그렇지. 밑에 부분에서는 아랫부분에서는 원기둥이 생기고. 원기둥은 그렇지. 반지름이 9. 알겠죠? 반지름이 9. 높이가 12인 원기둥. 두 개 그냥 구해주면 된다. 알겠죠? 9의 부피 구하는 공식 알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6 세번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반구니까 2분의 1 해주고. 기둥 파이 r 제곱 밑넓이 81파이 곱하기 12. 기둥 부피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 요거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된다. 알겠죠? 계산해 줄까요? 3, 2, 6 하나 약분 되겠군요. 이죠? 그러면 얘가 6이 12. 144군요. 12 제곱하니까 144파이다. 자, 그 다음에 얘는 계산해야 되는군요. 그냥. 그래서 81 곱하기 12를 그냥 해주시죠. 2는 2, 28에 16, 81, 972파이. 그래서 972파이다. 더해주면 되겠죠? 더해주면 얼마다? 그렇지. 6, 1, 1, 6. 1116파이가 우리가 찾는 답이군요. 그렇게 확인해주면 되겠어요. 계산만 좀 숫자가 커서 그렇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회전시키면 뭐가 생긴다?
반구하고 원기둥이 생긴다. 구의 부피 구하는 공식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기둥 부피 구하는 건 공식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공식 다 아시죠? 공식 무조건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안 틀리고 하면 되겠다. 자, 23번이에요. 자, 점수가 더 좋은 반. 어느 반이 점수가 더 좋지? 보기 어느 반이 좋은 것 같아? B반이 좋은 거죠. B반 봐. 지금 실기 점수가 60점 맞은 사람은 없고 50점, 55점, 뭐 50에서 60점 맞은 사람이 B반이 훨씬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B반이 맞는 거죠. 40에서 50도 많아요. 10점에서 20점은 못한 사람인데 A가 더 많아. A반이 더 많죠. B반은 못한 사람이 조금이야. 잘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B반이 점수가 더 좋은 반이다. 그래서 점수가 더 좋은 반은 B반이다. 얘는 그냥 그림 보고 알아야 되는 거야. 방법이 없는 거야. 알겠죠? 원칙대로 하면 뭐 평균을 구해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점수가 더 좋은 반은 그림 보고 확인해 주면 돼요. 40점 이상인 학생 B반에서 40점 이상인 학생 찾는 거예요. 40점 이상. 40점 이상이면 여기죠? 40점 이상이에요. 그 중에서 어느 거? B반만. 그러니까 얼마? 여기 0.32하고 0.26. 알겠죠? 요거 두 개다. 알겠죠? 그래서 0.32하고 0.26하고 두 개. 더해서 얼마? 0.58이고요. 상대도수야. 퍼센트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앞에서도 한번 나왔지? 곱하기 100만 하면 퍼센트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58%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해 가죠?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렇게 까다롭지 않죠? 이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겠죠? 자, 수고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